저희가 지금 여름방학이라 기존 스태프들이 시프트를 다 채워서 알바 자리가 없네요. 네? 그럼 저 면접 왜 부르신 건가요? 그럼 창고 분류 작업은 어때요? 짐 옮기는 거라 에어컨이 좀 없긴 한데. 저 그거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시켜주세요. 아이고 어떡하나, 거기도 자리가 꽉 찼다네. 어떡하지? 아니, 그럼 알바 공고를 왜 올리셨는데요? 안녕하세요. 30살에 매일매일 면접 보고 있는 취준생 김거북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식당이나 이자카야는 세력 때문에 지원 안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취소입니다. 배부른 소리였어요. 식당, 이자카야, 드럭스토어, 편의점 가릴 것 없이 그냥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사방에 이력서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 급해요. 우동도 질렸고 오메보시에 후리카케밥 먹는 것도 질려요. 제발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오사카에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다던데 외식하고 싶어요. 처음엔 일본어가 무서워서 한국어 가능자 뽑는 곳만 지원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일본어 이렇게 못하면요 못해요 라고 뭐라고 하니까 자존감이 훅훅훅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가게에 이력서 뿌려가면서 마음대로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JLPT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지 손님 접객이 필요한 식당 같은 곳은 답장이 아예 안 오더라고. 의사소통이 안 될까봐 안 뽑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20군데를 뿌렸는데 대면 면접 3곳, 비대면 화상 면접 2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주에만 총 5곳의 면접을 봤습니다. 네, 총 8번의 면접을 보게 되었네요. 늦가기 취준생이 된 기분입니다. 그렇게 저는 또 열사병 주의보가 내린 온도 37도의 습한 오사카에서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거의 매일 면접을 본 것 같아요. 면접 보는 것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통비 아끼려고 30분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37도 땡볕 생존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착했는데 땀 뻘뻘 흘리고 겨터파크 열려서 셔츠 축축하게 젖어있으면 용모 점수 감점될까봐 나가기 전에 데오드란트 겨드랑이랑 허리 쪽에 다 뿌려주고요. 그리고 얼려서 쓰는 넥쿨러 두르고 얼음물 챙기고 바지 주머니에 작은 아이스팩 넣고 양산 쓰고 중간중간에 쿨 스프레이 뿌리면서 염분 사탕 먹어주면 거의 안 먹습니다. 이러면 37도 땡볕에서도 30분은 걸어 다닐만 해요. 한 번 더위 먹고 열사병으로 3도천 건널 뻔했어서 정말 단단히 준비하고 나갑니다. 열사병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드럭스토어였는데요. 직원분도 한국인이라 한국어로 면접을 봤어요. 근데 저를 앉혀놓고 스케줄표를 보시더니 자기네들 시프트가 다 차서 알바 자리가 없대요. 아니 그럴 거면 알바 공고는 왜 올렸고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그러더니 판매직 말고 짐 옮기는 물류 업무를 할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어서 좀 더울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옮겨야 돼서 힘들긴 하지만 시급을 더 주겠다고 하셔서 급하니까 그거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오시더니 거기도 자리가 다 찼대요.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라서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이 죄다 시프트를 늘려놔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30 먹고 알바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과 경쟁하려니까 참 식은땀이 나네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하루에 3시간씩 주 2일밖에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하시면서 대신 교통비는 제공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라도 감지덕지라서 제발 일하게 달라고 하셨더니 면접관 분이 진짜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의궁, 일본 와서 많이 되었나 보다. 슬슬 가져온 돈은 다 떨어지지, 알바는 안 구해지지, 조급할 시기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돗자리 까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잠깐 면접관 분이랑 사담을 나눴는데 그분은 일본에서 30년을 넘게 살고 계신데요. 자기는 처음 와서 한 일이 도시락 공장이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쳐다도 안 보던 일을 일본 오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일본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도 일본인이랑 붙여놓으면 언어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 라면서 일 구할 때 그런 각오는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 와서 부귀 영화 누릴 걸 생각하고 온 건 아니었지만 괜히 워홀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괜찮지만 얼추 직장 있을 나이에 회사 때려치고 워홀 오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에 울컥했지만 면접 보다가 울면 약해 보일까봐 꾹 참았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다음 주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라리 비둘기로 태어났으면 싶더라고요. 우울해서 괜히 집에 안 들어가고 도톤보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더워서 들어온 매장에 키즈 코너를 지나가는데 어떤 일본 애기가 대뜸 저한테 인형을 주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お尻見えてる。赤ちゃん。赤ちゃん？大丈夫ない？ 그렇게 애기와 떠듬떠듬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다 왔습니다. 일본 와서 저한테 먼저 말 걸어준 첫 사람이 7살짜리 애기라니. 그래도 애기라도 말을 걸어줘서 감동이었어요. 근데 사실 애기가 말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사실 애기랑 대화하다가 현타가 왔는데요. 사유가 애기가 저보다 일본어를 잘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애기여도 한국인인 저보다 일본어를 들은 기간이 훨씬 길 테니까요. 저는 6개월 옹알이 수준이고 애기는 최소 7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고 듣고 자랐을 테니까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제 일본어 실력은 더 낮아져서 이제 3살 수준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하. 다음 날도 한국인 손님이 많은 드럭스토어 면접이었는데요. 일본인, 한국인 두 분이 면접관으로 오셨어요. 처음엔 일본어로 물어보시다가 세금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한국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80시간 넘어가면 사회보험 포함해서 세금을 엄청 떼는데 그거 알고 있냐? 달에 몇 시간 일할 건지 물어보셔서 80시간 미만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일 구하기가 힘들어서 한 곳에서 풀타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세금이 너무 무서워서 이 말 듣고 카케모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는 걸 알고서는 다 한국어로 면접을 봤어요.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일본어를 잘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성격 장단점을 물어보시길래 장점은 애가 오고 단점은 일본어가 니가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성격적인 면에서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단점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스미마생 이마와 와칸나이 데스 하고 왔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갈걸. 근데 면접 볼 때 장점 단점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시나요? 저는 장점 말하면 너무 제 자랑하는 것 같고 단점 말하면 날 뽑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리고 면접 마지막에 자기 PR을 해보라길래 어필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어를 잘합니다 라고 하기엔 일본어를 못하고 드럭스토어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엔 흔한 올리브영 알바도 안 해봤습니다. 젊음의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엔 워홀 막차를 타고 왔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를 채용해 주시면 교통비를 안 주셔도 됩니다. 걸어 다니게 했습니다.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어필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교통비를 안 줘도 되는 직원? 좋지 않나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여기도 여름방학 시즌이라 시프트 자리가 없다고 일주일 뒤에 연락 준다고 하네요. 저도 제 일본어 실력을 아니까 한국어 우대, 한국인 손님 응대자만 지원을 했더니 면접 볼 때마다 여기서 일하시면 일본어는 거의 안 써서 실력은 안 늘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저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시켜줘. 당신 가게의 명예소방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면접 봤을 때는 합격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감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기대하면 실망만 커지니까요. 면접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비웠습니다. 합격하면 일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여행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로 편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6번째 면접도 드럭스토어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식당, 홀서빙, 물류 다 넣었는데 드럭스토어에서만 연락이 오네요. 아마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드럭스토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100% 일본어로만 면접을 봤습니다. 한국인 면접관들은 최소 20분, 길면 1시간씩 면접을 봤는데 여기는 5분 컷이 났어요. 비자가 언제까지입니까? 한국 돌아갈 일이 있습니까? 알바 해본 적 있습니까? 어느 파트 지원하나요? 원하는 요일이 있나요? 이런 정도만 물어보길래 전부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하타라키다이 데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이 일본인이거나 일본인만 있는 곳은 무서워서 지원을 안 했거든요. 정작 한국인 면접관들은 저한테 그 실력으로는 일 못해요 라는 말을 꼭 덧붙여서 자존감을 박살냈는데 일본인 면접관은 제 일본어 실력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해외 나오면 그냥 무작정 부딪혀보는 게 답이었구나. 진작 한국어 고집하지 말고 부딪혀볼 걸 싶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면접도 2곳을 봤습니다. 신기하게 이력서를 넣으면 자동화 응답으로
녹화 대면 면접을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대면 면접은 떨려서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녹화 면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녹화 면접은 틀리면 될 때까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화면 보고 혼자 말하는 내 자신이 쑥스럽더라고요. 원래는 대본 써놓고 그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눈동자 굴러가는 게 티가 나서 외워서 하느라 재녹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어찌저찌 이렇게 총 8번의 면접을 받고 모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초반에 면접 본 곳들도 다 뽑을 것처럼 여지를 주다가 연락 안 준 곳이 태반이었거든요. 원래는 일본 와서 즐기는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서 제 유튜브의 장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즐기는데 워홀 라이프를 즐기는데 나만 힘든가 싶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내 워홀은 망했다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댓글로 팁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진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와서 사람이랑 대화도 못 해보고 서글펐는데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이야기 숨김없이 날 것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8번의 면접 중에 저를 주워가줄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짐을 싸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프로듀스 101 된 것 같아요. 아이돌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짐을 싸게 될 줄이야. 아무튼 진짜 이력서 제발 그만 쓰길 바라며 진짜 그만 쓰고 싶어요. 이력서 사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화에는 이력서 그만 쓰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